당신은 사랑을 믿습니까? 아니면 복수를 위해 사랑을 가장한 적 있습니까? 마광숙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숨을 삼켰다. 독고탁이 몰래 건넨 서류 속에는 믿을 수 없는 진실이 담겨 있었다. 그 서류에는 한동석의 아내, 고은영의 이름과 함께 의료사고 은폐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. 그러나 광숙은 망설였다. 이 진실을 꺼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의 심장을 조여왔다. 한동석은 광숙이 어딘가 불안해 보인다는 것을 느꼈다.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지만 동시에 지독하게 외로워 보였다. 그는 그녀에게 물었다. 무슨 일 있어요? 광숙은 고개를 저었다. 아니에요. 그냥 생각 좀 했어요. 하지만 광숙의 머릿속은 복잡했다. 박정수 여사가 끝끝내 감추려 한 비밀. 그리고 그 비밀이 담긴 한 통의 편지. 그것은 은영이 남긴 마지막 기록이었다. 광숙 언니, 이건 언젠가 당신이 알아야 할 이야기예요. 그녀는 그 편지를 들고 술도가의 지하 창고로 향했다. 그곳은 오장수와의 추억이 가득한 공간이었고 동시에 이 집안의 비밀이 고여있는 장소이기도 했다. 편지의 내용을 다시 읽으며 광숙은 눈물을 삼켰다. 장수 씨 당신도 이걸 알고 있었나요? 그 시각 한동석은 박정수 여사와 마주하고 있었다. 그는 의심을 거두지 못한 채 물었다. 장모님, 정말 은영이 그날 자살이 맞습니까? 박정수는 표정을 굳히며 대답하지 못했다. 그 침묵은 동석에게 더 큰 충격이었다. 그는 돌아서며 중얼거렸다. 이제는 나도 진실을 찾아야겠어요. 한편 오천수는 술도가 부근에서 우연히 문미순과 다시 마주쳤다. 예전보다 지친 얼굴의 천수는 미순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. 나 이제 도망 안 갈 거야.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. 미수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. 말없이 전해지는 그 온기가 천수를 울컥하게 만들었다. 오흥수는 무대 위에 섰지만 박수 소리가 허무하게 느껴졌다. 무대 아래에서 지켜보는 지옥분의 따뜻한 시선. 흥수는 결국 그녀를 찾아갔다. 옥분 씨, 나 이제 나답게 살고 싶어요. 옥분은 웃었다. 흥수 씨는 원래 멋있는 사람이었어요. 그냥 당신이 몰랐던 것뿐이죠. 오범수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 나영은을 다시 마주쳤다. 오한이를 앞에 두고 그는 숨기려 했던 과거를 마주했다.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? 범수의 목소리는 떨렸고 나영은은 대답 대신 한이를 꼭 안았다.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독고세리는 눈물을 삼켰다. 멀리서 그래도 난 포기 못해. 나도 가족이 되고 싶어. 그녀에게 다가온 건 한결이었다. 조용히 그녀의 옆에 앉은 한결은 말했다. 세리야, 그 마음이 진짜라면 우리 함께 가보자. 세리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. 그 눈빛에는 이전보다 조금은 단단해진 감정이 담겨 있었다. 오천수는 동네 편의점 앞 골목에서 오래도록 망설였다. 수십 번 발걸음을 돌리려 했고 또다시 자리에 멈춰섰다. 문미순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. 그녀는 예전처럼 웃고 있을까? 자신을 보면 아직도 눈을 피할까? 천수는 한 손에 든 종이봉투를 조심스럽게 쥐었다. 그 안에는 그가 미순과 함께 먹던 단팥빵과 작은 요구르트 하나가 들어있었다. 그 시절 그들만의 소중한 조각이었다. 편의점 문을 열자 낯익은 종소리가 울렸다. 계산대 뒤에서 문미순이 고개를 들었다. 오천수를 본 그녀의 얼굴엔 잠깐의 놀라움이 스쳤지만 곧 담담하게 변했다. 오랜만이에요. 그녀의 말에 천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종이봉투를 내밀었다. 이거 그냥 생각나서. 문미수는 봉투를 받아들고는 조용히 웃었다. 여전히 단팥빵이네요. 그 조용한 웃음에 천수는 모든 말이 막혀버렸다. 그동안 숨기고 살았던 고시원 생활, 빚더미에 얹힌 삶, 아이들과의 거리. 그는 더는 감출 수 없었다. 미순아, 나 이제 도망 안 칠게.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?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간절했다. 문미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. 천수 씨는 여전히 그때 그 사람이네요. 조금은 더 아프고 조금은 더 진심이 된 그 사람.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과거를 덮는 위로였다.
오흥수는 미용실 앞을 배회하다가 마침내 문을 밀고 들어갔다. 지옥부는 거울 앞에서 누군가의 머리를 손질하던 중이었다. 그의 모습에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지만 금세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다. 아이고, 연예인 오흥수 씨가 이 동네까지 왜 왔대요? 지옥분의 농담에 흥수는 어색하게 웃었다. 누나 보러 왔죠. 그 머리 좀 다듬으려고요. 그녀는 말없이 의자를 가리켰다. 오흥수는 의자에 앉으며 눈을 감았다. 지옥분의 손이 그의 머리를 스치는 순간 흥수는 짧은 숨을 내쉬었다. 그 따뜻한 손길은 마치 지난날의 외로움을 어루만지는 듯했다. 누나, 나 요즘 웃는 척하기 힘들어. 그의 고백에 지옥분은 멈칫했다. 왜? 언제나 밝게 웃던 내가. 웃는 게 직업이었으니까요. 흥수는 눈을 떴고 거울 너머 지옥분과 눈이 마주쳤다. 그녀는 말없이 그의 머리를 빗어내리며 조용히 말했다. 이제 그만 웃는 척하지 마. 나 앞에선 안 해도 돼. 그 말 한마디에 오흥수의 눈가가 붉어졌다. 그리고 그날 밤 흥수는 지옥분의 미용실 불빛이 꺼질 때까지 그 앞에서 기다렸다. 마음을 드러내는데 오래 걸렸지만 그만큼 진심은 깊었다. 그날 밤 박정수 여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. 마광숙이 내민 김치전의 향이 아직도 부엌에 은은하게 남아 있었다. 손끝에는 그녀가 무심코 던진 화투패가 닿았고 그 감촉이 이상하게도 자꾸 신경 쓰였다. 그녀는 눈을 감았다. 머릿속을 스치는 건 죽은 딸의 웃음소리였다. 어린 시절 그녀는 딸과 함께 고스톱을 치며 낄낄대곤 했다. 엄마, 내가 이기면 오늘 반찬 2번 주기야.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다. 그리고 지금 또다시 누군가가 딸이 되겠다고 말한다. 처음엔 분노가 치밀었다. 어떻게 감히.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말은 점점 박정수의 마음속에 잔잔한 물결처럼 남았다. 정말 진심이었을까? 혹시라도 저 여자가 딸처럼 내 옆에 있어줄 수 있다면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저었다. 안 돼. 그런 약한 마음 갖지 마. 다시는 누구에게도 기대선 안 돼. 박정수는 스스로를 다잡았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엔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겨 있었다.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등을 기댔다. 무너져선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단단히 다잡아야 한다고 다짐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시려왔다. 그 여자가 왜 자꾸 내 옆을 맴도는 거지 대체 뭘 원해서. 박정수는 스스로도 모를 질문을 되뇌며 이 감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떠올리려 애썼다. 독고세리는 방 안에서 뒤척이고 있었다. 창문 틈으로 스며든 바람에 커튼이 살짝 흔들렸고 그녀의 마음도 그 바람결처럼 흔들리고 있었다. 오범수와의 거리, 그리고 한결의 존재. 그녀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다. 부모가 정해준 삶에 순응하며 살아온 시간들이 갑자기 무의미하게 느껴졌다. 한결은 늘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늘 곁에 있었다. 반면 범수는 완벽한 듯 보였지만 그 완벽함이 때로는 그녀를 숨막히게 했다. 세리는 거울을 마주보며 혼잣말했다. 난 누구를 원하는 걸까? 진짜 내 마음은 그녀는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다. 그리고 처음으로 누구의 시선도 아닌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게 됐다.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. 지금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건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다. 독립. 그 단어는 그녀의 가슴을 쿵 울렸다. 세리는 거실로 나가 부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. 저 당분간 혼자 살아보고 싶어요. 제 삶을 제가 선택하고 싶어요. 독고탁과 장미애는 황당한 표정을 지었지만 세리의 눈빛은 단호했다.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사랑할지는 이제 제가 결정할 거예요. 그 말에 장미애는 무언가를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고 독고탁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딸을 노려보았다. 하지만 세리는 더 이상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. 이제는 그저 순종적인 딸이 아닌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싶었다. 한동석은 자신의 집무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.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이 호텔, 늘 완벽을 추구해왔던 삶, 그리고 이제는 그의 곁에 자리한 마광숙. 그는 자신이 어쩌다 이렇게 흔들리게 되었는지
자문하고 또 자문했다. 처음엔 그저 의외였다. 밝고 자유롭고 어딘가 무방비한 듯 보이는 마광숙이 자꾸만 마음에 들어왔다. 그녀는 호텔 경영의 원칙도 세련된 테이블 매너도 몰랐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은 따뜻했다. 하지만 그 따뜻함을 마주할수록 동석은 점점 불안해졌다. 가장 큰 이유는 어머니처럼 완고한 장모, 박정수 여사였다. 그녀가 광숙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 누구보다 그 자신이 잘 알고 있었다. 내 인생에 광숙을 들이면 어머니는 날 버릴 수도 있어.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는 주먹을 쥐고 눈을 질끈 감았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석은 마광숙을 포기할 수 없었다.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이 인간처럼 숨쉬고 있다는 걸 느꼈다. 회장이라는 껍데기 말고 그냥 한동석으로 살아있다는 걸. 그는 결심했다.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이번엔 놓치지 않겠다고. 내가 광숙을 지킬 거야. 어머니가 뭐라 하든.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. 그것은 한 사람을 향한 진심이자 오래도록 외면해온 자기 삶의 방향을 정한 남자의 결이었다. 독고탁은 골프 연습장을 빠져나오며 핸드폰을 꺼내들었다. 그에게 들어온 정보는 단 하나, 마광숙이라는 여자가 자꾸 한동석의 곁을 맴돈다는 것. 그는 짜증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. 그 여자, 어떤 배경인지 제대로 조사해. 가족관계, 재산 상태, 전과 이력까지 전부. 수화기 너머에서 네, 회장님이라는 대답이 들렸지만 독고탁은 이미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. 그는 결코 한동석이 마광숙과 함께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었다. 그 이유는 단순했다. 마광숙이라는 여자는 통제가 불가능한 사람처럼 보였다. 그녀가 이 가족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모든 판이 흔들릴 것 같았다. 그 여자가 들어오면 세리도 변할 거고 한동석도 휘둘릴 거야. 절대 안 돼. 며칠 후 독고탁은 한동석을 불러냈다. 고급 레스토랑의 창가 자리에서 그는 돌직구를 날렸다. 그 여자 정리해. 너랑 어울리지 않아. 한동석은 아무 말 없이 그의 말을 들었다.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. 어울리는 건 내가 정합니다. 회장님이 아니고요. 그 말에 독고탁의 표정이 일그러졌다. 감히. 두 사람 사이에 찬 공기가 흘렀고 그날 이후 한동석과 독고탁의 관계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. 독고탁은 결심했다. 마광숙을 이 집안에서 반드시 몰아낼 것이라고. 그 여자를 받아들이는 순간 이 가족은 끝장이야. 그의 속셈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. 한편 박정수는 사무실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다. 마광숙이 떠난 뒤에도 그녀의 말과 표정, 손길 하나하나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. 딸이 되어드릴게요. 그 말이 계속해서 귀에 맴돌았다. 처음엔 거부감뿐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켠이 간질거리기 시작했다. 그녀는 평생을 외롭게 살았다.